자, 이번에는요, 해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제 이 해수라고 하는 것, 해수, 사람 이름 같기도 합니다만, 자, 이 해수는 12개의 지지 가운데 일단은 끝자락의 시작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지는 사실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축, 임묘, 진섬이, 신유술, 해라고 하는 자부터 시작했을 때 해수는 일단 12번째 지지의 마지막 위치에 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동물로 본다면 돼지예요. 돼지고, 당령이 음양으로 본다면 양수, 그 다음에 천간으로 본다면 임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천간은 양의 길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린 지지는 지의 현실 물을 얘기한다 했기 때문에 해수는 임수와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같은 양의 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해수를 임천간의 임수와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끝자락에 위치하지만은 시작이라고, 즉 끝, 종과 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즉 끝나는 종자와 시작이라고 하는 이 시자가 어떻게 됐나요? 같이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어떤 이러한 종점에 딱 서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해수를 놓게 되면은요, 어떤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된 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해수를 놓으면요, 실제 어떤 일들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해수를 놓은 사람들은 하는 일도 많아, 실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재다능한 사람들입니다. 일지에 해수를 놓은 사람들요, 아주 1인 몇 역씩 할 정도로다가 아주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파워풀하고 액티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라는 게요, 실제 이렇죠? 물의 흐름은요, 아주 이 해수는 바닷물, 강물, 그리고 호수, 이것처럼 굉장히 큰 물의 덩치를 얘기합니다. 실제 보여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내는 어떻습니까? 질풍노도처럼 아주 움직임이 있고 대단히 진취적이고, 한편으로는 스케일 있고 융통성이 대단히 강한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해수라고 하는 것은 입동을 중심으로 해서 절입을 본다면요, 절입일시라고 하는 것은 입동을 보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완전한 겨울이죠. 그 다음에 색으로 보면 물론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방향으로 본다면 뭐예요?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종시의 종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끝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북쪽이자 검은색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색깔을 검은색 옷, 그렇죠? 검은 넥타이, 뭐 그렇잖아요. 검은 정장을 입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검은색 리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검은색 어떤 이 사진 틀에도 우리가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왜? 검은색은 이미 종 끝났어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푸른색을 놓으면 안 될까요? 붉은색을 놓으면 안 될까요? 아니잖아. 목, 화, 토, 금, 수에서 이 수는 목에서 생명이 시작돼서 화에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 토 땅 위에서 생명 꽃을 피워서 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서 수라고 하는 새로운 목을 가기 위한 씨앗의 갈무리, 자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졌던 끝이야.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것을 가지고는 절, 처, 봉, 생 이렇게 얘기한다. 한마디로 끊어진 곳에서 어떻다고요? 끊어진 곳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난다, 삶을 만난다. 이래서 절처, 봉, 생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로 말이에요, 이 해수나 자수가 놓이게 되면은 우리는 끝이자 시작을 의미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이 제가 지금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사람은 한 방울의 물방울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사람은 물방울로 왔다 이슬로 왔다 이슬로 간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얘기입니다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얘기를 했네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은 수로 왔다가 수로 가는 겁니다. 왜? 그 속에서 부모의 정자의 난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해수는 생명 창조의 기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잠자리가 되는 겁니다. 잠자리. 그러면 여러분, 모텔하고요 호텔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호텔하고 모텔은, 모텔은 어떻게 보면 남녀의 어떤 그런 관계의 장소라고 보고, 호텔은 비즈니스의 어떤 사업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텔은 어때요? 호텔은 밝음을 지향하는 곳에다가 세워놔야 되지 않겠어요? 밝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곳이 있다고 보죠. 이런 사거리가 아주 큰 대로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면도로가 있어요. 여기는 무슨 호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모텔은 여기다 세울 수는 없겠죠. 어디에? 이면에다가. 왜? 이런 의미 때문에, 즉 수의 의미 때문에. 이런 호텔은 밝음을 지향하는 비즈니스의 의미가 있으니까 백주 대낮에 누가 봐도 좋아. 여러분, 야 우리 만나자, 하얏트 호텔에서, 야 롯데에서, 아니면 신라 호텔에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좀 괜히 있어 보여. 실제 있는 사람이 가고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말이에요. 야 우리 러브 호텔 메토실에서 만나자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묘하잖아요, 기분이. 그것도 여자하고가 아니라 남자하고 얘기한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그 뉘앙스가 이렇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 남녀가 교접의 장소예요. 왜? 절처봉생, 끊어졌지만은, 죽었지만은 뭐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호텔은 뭐예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음양오행의 12지지와 관련해서 무관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 명리학을 배우지 않고서는요, 유기민이, 육현이, 주역이니, 그 다음에 무슨 풍수지리니, 그 다음에 어떤 수상학이니, 인상학이니, 성명학이니, 아니 명리학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어떤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 이렇게 12지지를, 특성을 갖다 배운다고는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공부를 통해서 실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시계를 그려보면은 자수가 있고 해수가 있고 수레가 있습니다만, 해수, 완전한 자수를, 즉 양문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육음, 완전한 음덩어리야, 음덩어리. 그래서 이 음덩어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오음에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일양으로 가는 그런 기운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일양이 희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수는 말이에요, 한겨울에도 이렇게 손을 대면 좀 시원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자수에 들어와 있는데, 요 해수가 되면은요, 실제는 육음 덩어리, 완전히 음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아주 실제는 굉장히 춥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만은, 어떤 육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소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아직까지 선천수, 후천수 이런 건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숫자를 보면은, 천간의 자축이, 천간의 10개의 천간, 그 다음에 지지의 12개의 지지가 각각의 1부터 10까지 전부 다 2개씩 짝이 지어 있어요. 목과 토금수 오행에 따라서. 근데 수는 차지하는 것이, 선천수가요 1과 6을 차지한답니다. 왜? 선천수는 생명의 기원,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첫 시작의, 스타트의 시작을 둔다고 하는 점. 그래요? 그 두고서 1은 뭡니까? 1과 6은, 1은 홀수죠, 그렇죠? 요건 6은 짝수인데, 우리는 홀은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짝수는 음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이 수, 1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수의 양수는 임수가 되죠, 그렇죠? 천간의 임수.
그 다음에 짝수, 음수는 뭐예요? 개수 이렇답니다. 그래서 천간의 임수가 선천의 수로다가는 1과 6을 차지하는데 수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우리 얘기할 때 맥주 1병, 3병, 5병 이렇게 1357로 나갔죠? 왜? 남자는 양의 수고 여자는 뭐예요? 짝수로 나가니까 2, 4, 6, 8, 10으로 나가더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좀 봤는데요. 이제 완전히 육음의 지기로서요. 어떠한 새로운 시작의 양문의 첫 입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해수를 놓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다가 들어갈 준비. 하늘의 문이에요. 천문이라고, 천문. 그래요. 그래서 일지에 해수를 놓은 사람들은요. 실제 정리정돈을 잘 할까요? 못할까? 해야 합니다. 근데 해수 중에서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특히 기해 같은 경우는 잘 못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를 놓은 사람들은 다른 일지에 비해서 아주 정리정돈이 반듯반듯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하여튼 뭐 해수는 5가지를 보면은요. 을해부터 정해부터 기해, 신해, 개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보시면은요.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묵시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듯반듯하게 정리를 해서 가는 사람들 이렇게 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일을 맞이하니까 일지 해수를 놓은 사람들은 분잡하다 아니다? 분잡해요. 하늘이 많다 적다? 많다. 왜? 기존에 있는 일과 새로 들어온 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해수는 말이에요. 일지 해수를 놓으면은 어떤 일들이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들을 못하진 않아. 왜? 계속 일들을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절체절명의 하늘로 받은 운명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죠. 주변들이요. 역시 보세요. 해수들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아주 복잡하게 합니다. 근데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자기 심리 때문에요. 일처리를 맡기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해수에 놓여 있어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돼지잖아요. 돼지의 동물적 특징을 한번 볼까요? 돼지의 이 동물적 특징은 잘 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식복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돼지만 잘 먹는 건 아니야. 양으로 보면 소가 더 많이 먹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식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직은 안 배웠는데 저기 이제 어디쯤 가시다 보면은 무슨 오리집이 있어. 오리집 제목이 식신오리야. 오리는 아는데 식신도 알아요, 여러분. 식신 그러면 왜 무슨 개그맨들이 나와서 무슨 식신이 들어왔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라면집 소개하면서 식신은 먹을 즉 개걸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 자체를 먹는 복이 있대해서 식신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돼지띠가 되었던 일지에다가 돼지띠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지에 우리가 해수를 놓은 경우에 식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돼지 특징이 뭡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꽥꽥대잖아. 꿀꿀꿀꿀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욕구 불만이 되잖아요. 욕구 불만을 느끼면은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래서 욱욱 하는 있죠. 내질리기를 잘해요. 여러분 일지에 해수를 놓은 사람들 평상시 보세요. 아주 선한 듯해요. 착한 듯하죠. 조용한 듯하고. 근데 이게 자기 욕구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한마디씩 해봐라. 그 나쁜 놈, 그 나쁜 놈, 나쁜 놈. 쉽게 말해서 무봇으로 씻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척을 지지 말아야 돼. 일지 해수를 놓은 사람하고 척을 지면은요, 대체적으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다니. 물론 불평불만 한다는 것이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만은 해수를 놓은 사람들의 특성들이 좀 그렇더라. 왜? 그것이 돼지를 닮아서 평소에는 조용하지만은 자기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분을 그런 식으로 토하는.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저 집에 가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말입니다. 해수를 나서 그런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 아주 신경질이 나.
그래서 부부싸움의 유형을 보면은요, 밥 먹기 전에 말이에요. 밥 먹기 전에. 배가 고파서 빨리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아주 맛있게 만든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참지를 못해. 그게 아마 이 돼지의 단점 같아요. 식복은 나서 먹을 복은 있는 것 같은데 참지를 못해, 배가 고프면. 그래서 나름 이제 그렇게 좀 짜증을 좀 내고 욱하는 성격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다, 좀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일단 해수라고 이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술토를 배우면서요, 천라지망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천라지망을 배웠는데, 이 천라지망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살이에요. 천라지망을, 그러니까 술토 말고 우리가 해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렇게 천라지망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양문으로 가는 첫 잎새고, 요 진사는 오화로 가는, 즉 음문으로 가는 첫 잎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수, 그 다음에 여기에 사화, 이런 것들이 바로 음양의 문의 첫 입구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해수예요. 그렇죠? 해수는 바로 천라지망의 음문에 바짝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치밀하게 대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양문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랬잖아요, 베토벤. 문은 여러분 뭐예요? 운명이에요. 문은 이꼬르 운명이에요. 문을 놓고 해서 들어간 저편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잖아. 지금 내가 문의 겉모습만 볼 뿐이에요. 어떻게 놓여 있는지는 몰라, 저 뒤쪽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두드려야 돼. 그래서 천재 베토벤이 운명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놓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당당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드리고 가는 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이 시기에는 모든 것 매사 조심하고 수성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치밀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 시기를 수성의 시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사주팔자에 이제 이것을 배우시면은 잘 아셨겠습니다만, 이 수성이라고 얘기하면은요, 뭘 수성이라고 하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무슨 성을 지키냐?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할 것, 그리고 공부할 것,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것. 이것이 여러분 수성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창업 있죠. 창업은 뭘 창업이라고 하느냐? 창업.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돈 내고 내 사업 하는 거야. 가게 여는 거야.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이혼하는 것도 창업이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사표 내는 것도 창업이고요. 승급하는 것도 창업이고요. 내가 이사하는 것도 창업이고, 새롭게 계약하는 것도 창업이고요. 누구랑 싸우는 것도 창업이고요. 그렇습니다. 결혼은 창업일까요? 수성일까요? 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성의 시기에는 결혼을 해야 되지만 창업의 시기에 여러분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날려버려, 돈. 그러니까 이 창업의 시기는 반드시 돈을 가지고서 내가 가게를 오픈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돈을 빌려받는 것, 돈을 빌려주는 것, 동업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창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업의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수성의 시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천라지망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지가 술의 진사로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운? 당연히 수성의 기운이에요. 그럼 술의 진사로 놓여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이 맞을까요? 자영업이 맞을까요? 직장 생활이 100번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 술의 진사인데요, 사업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업상이 맞았겠죠. 어떤 업상이에요? 그랬잖아요. 천라지망의 업상들 중에 대표적인 게 교육, 할인, 봉사, 보건, 그 다음에 센 직업. 센 직업이 뭡니까? 총칼을 다루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 약사, 군, 검경, 이런 직업들은 뭐예요?
활인의 교육에 전부 다 보건의 복지의 센 직업들은 이 라망이 아주 제대로 업상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술의 진사의, 특히 해수지요, 이렇게 술의 진사의 천라지망을 낳았다고 한다면 수성의 시기로서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직장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직장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랬더니 국영수 할까요? 그거 하셔도 돼요. 근데 뭐예요? 공부라는 것이 되게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미래에 대비해서 어떤 새로운 공부 중에서도 되게 활인의 공부입니다. 활인 공부의 되게 대표적인 것이 역학이에요. 이런 공부하세요. 일제 그래서 술의 진사를 놓으신 분들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에 취미를 조금만 붙여서 하신다고 한다면 역술 공부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귀신 신할까는 얘기는 사절합니다. 우리가 학 시오리, 즉 논리와 이론이 있는 그러한 역학의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가 있어야지만 기도하나요? 여러분, 조상들한테 기도하잖아요. 그쵸? 조상들한테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북쪽에다가 기도를 합니다. 북쪽에다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 사주에 따라서 어떤 사람 북쪽, 정동, 정서, 정북, 정남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반드시 북쪽은 아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에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사정방, 동서남북에다 하지만 조상에다 기도할 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틀립니다. 진술, 충미, 방향에다 하는 겁니다. 왜? 조상에다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내가 놓여있는 진술, 충미, 사고의 방향에다 한다. 그러나 내가 종교적 기도를 할 때는 어디다가 자오, 묘유의 정방향에다 한다. 그러나 내가 조상들 할 때는 진술, 충미, 사고의 방향으로 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실까요? 요 진이 와 있죠. 요 술이 와 있죠. 요 진이 와 있죠. 여기 요 축이에요. 여기 미예요. 그러면은 요 축은 북쪽이지만 동쪽이에요. 그쵸? 북쪽에 가까운 동쪽. 요게 진은 동쪽에 가까운 남쪽. 미는 뭐예요? 남쪽에 가까운 서쪽. 술은 뭡니까? 서쪽에 가까운 북쪽.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자오, 묘, 유는 뭐예요? 정동, 정서, 정남, 정북이잖아요. 틀려요. 이렇듯이 그걸 구별해서 하시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반드시 저는 종교를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하고 관계없어요. 부모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라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이런 공부하시고 직장생활 잘 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수성하고 천라지망의 운을 잘 보내요. 천라지망의 운에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나 승진해야지, 승급해야지, 이놈을 밀어내야지, 돈 꼬다가 뭐 해야지 하는 순간 여러분 다 말아먹습니다. 여러분의 대운이 한번 나빠지면 몇 년인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10년이에요. 조금 길면 20년이고 더 길면 30년이에요. 그래서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한 20년, 30년 헤어나질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나요? 때를 아는 겁니다. 지명,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명을, 자기 명을 알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명을 세워야죠. 그 명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종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천라지방의 이 해수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매사 어떤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고 정리하고 새로운 운을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할 것, 직장생활을 잘 하면서요. 근데 이때 천라지방이 대체적으로 망가지면은 남 탓을 합니다. 왜? 문 저 뒤에 무엇이 있는 거를 상정을 안 하고 그냥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는 거야 될 거라고 자기 탓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일지에 술의 진사를 놓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특히 돼지를 낳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아주 감정 기복이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술의 진사라고는 라망의 영향 때문에 그렇더라,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육음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음의 완벽한 보따리로 다 물로 꽉 채워져 있어. 이 물보따리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생명의 시작인 일양이 희생하는 자수에다가 확 뿌려놓는 그러한
그런 어떤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새롭게 어떤 양문으로 향하는 새로운 마음으로다 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대운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술의 진사를 짜고 있거나 여러분이 해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 자의 양문에 지금 내가 운명적으로 놓여 있으며 라고 여러분이 자각하시고요. 매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했을 때만이 자수의 대운에서 말이에요. 자수운이 있고 오화운이 있죠. 자수는 일양이 어떻게 한다? 희생하고, 오화는 일음이 희생하죠. 일양이 희생하면 운의 아이콘으로 보면 이런 위로 올라가는 운이고, 일음이 희생하면 아이콘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운이 자수운이 훨씬 여러분한테 바람직해요. 그래서 대운의 자수운에 들어간다면은 내가 조심해서 요 위기를 넘기면 새롭게 성공하는 운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오화운에 봉착하면 오화는 화잖아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성공한 듯 해서 더욱더 앞질러 나가면 어떻다고? 나락으로 뚝 떨어진 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운에서 해수운에 봉착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말이죠, 정리하고 새롭게 오는 것을 아주 치밀하고 정밀하게 잘 다루어서 오는 운을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는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있잖아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도 그렇지만은 지구상의 어떤 것들, 생명체, 그 다음에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이 70%요, 그 다음에 어떤 고용물이 한 3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요, 물의 흐름이 부족하면은 상당히 어떤 인체가 됐던 우리 지구상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좌우 묘유의 서쪽이 되는데, 서북으로 물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북동으로 흐르고 물의 물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동서로 흐르든 동남으로 흐르든 반드시 서북의 동, 그 다음에 북동으로 흐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길은 보자고. 물길은 말이에요, 흐를 때 소리 소문 없이 흐르는 거예요. 왜? 아래로만 계속 흐르는 뭐가 있어? 윤하가 있잖아요. 윤하. 아래로만 흐르는 물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대단히 겸손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가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물 삼수변이 플러스 가는 길 갈것자죠 하면 이게 뭐예요? 법이라고. 법은 뭐예요? 물길을 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순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가다가 물길이 소리가 막 나, 잘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원래 물길인데, 조용한 대해를 보세요. 그 다음에 큰 강을 보세요. 소리가 이제 없어요. 어디에 소리가 난다? 좁아지거나 어떤 방해물이 나타났을 때, 물이 흐를 때 돌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산이 있어요. 물은 어때? 싹 돌아가잖아. 근데 이런 방해물이 있으면 어때? 푹 치고 나가잖아. 방해물이 있을 때 치고 나갈 떳떳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길을 거슬리면 반드시 큰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돼지가 꽥꽥 소리질지는 모르지만 물은 순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물이 있다는 해수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직장 생활 등을 통해서 그 다음 직장 생활 내지는 업상에 맞는 업상 대처를 통해서 순리대로 살아가야지만은 별 무리 없이 살아간다. 왜? 기본적으로 천라지망에 놓이고 물길이 가는 길을 특별히 뭔가를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이 순이 뭐예요? 순리를 쫓아간다, 이렇게만 보신다면 별 일생에 큰 문제가 없다, 우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다음에 종족 보존의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끊어질 듯 하면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절처봉생의 자리에서 이렇게 물길이 가는 길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입니다, 실제 일지에 이렇게 해수를 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순하고요. 대단히 어떤 순리 지향으로 가요. 근데 아까 그랬죠? 물길에 부딪히게 거슬리는 뭔가 있으면 어떻게 푹 치고 나가기 때문에 대단히 질풍노도에 성남 파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물을 놓은 사람들이 한번 욱 하잖아요. 난리 부르스도 아니죠. 확 뒤집어 버립니다. 물이라는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놓은 사람들은요, 대단히 어떤 유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융통성도 대단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는요, 이 물은 이 해수를 낳는데, 해수의 물, 돼지의 물이잖아요. 돼지 물들은 식신의 식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대식가도 많고요. 또 미식가도 많고요. 또 입맛이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좀 뻔뻔스럽고 좀 능글능글 맞은 것. 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능글능글한 사람이 있잖아요. 수단 좋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명나라 주원장, 태조 주원장이 말했죠. 국시가 능글능신이에요. 능글능신. 그래서 뭐냐면 물처럼 그냥 순리대로 여기도 저기도 가면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마 그것이 일종의 소통이죠. 그렇죠? 소통. 요즘 우리가 소통이 안 돼서 불통된다 그러죠. 물은 못 갈 것이 없어요. 막힌 것 빼곤 다 갑니다. 그리고 물은 또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천간에 우리는 임수와 비교해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놓으면은 천수다, 천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해수를 일제 놓으면은 천수를 낳았다 이래서 천수, 하늘이 어떤 수명을 낳았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건강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제 해수를 놓으면은요, 대체적으로 찬물을 넣었다고는 의미에서 이게 기관지라든가 그 다음에 흉부라든가 이쪽이 약해지기 쉬워요. 자, 그건 별개로 치고, 그럼 이 목화토금수 오행 가운데요, 이 해수라고 하는 이 돼지가 어떠한 동태로 지금 놓여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목이라고 하는 을해가 있고, 화라고 하는 정해, 토라고 하는 기해, 금이라고 하는 신해, 수라고 하는 개해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각각의 을해, 정해, 기해, 신해, 개해, 이러한 일주의 돼지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는지 각각 우리가 색깔로 한번 따져볼까요? 파란 돼지, 빨간 돼지, 노랑 돼지, 하얀 빽돼지, 깜장 돼지, 똥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돼지가 제일 맛있는지는 여러분이 평가를 해보시고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을해를 가지고 먼저 한번 동태를 살펴보면, 을해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을이라고 하는 새를 놓고 풀을 놓고 또 그리고 또 아무리 보니까 삭을 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큰 대양의 큰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풀,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뭐예요? 부평족 같은 인생. 외국과 관련해서 나를 생각하니까 공부, 외국과 결혼하거나 외국과 관련해서 내가 결혼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사주팔자들 잘 돌아다니겠죠?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을해 정도 되면은요, 외국과 관련해서도 돌아다니기도 좋아하지만은 실제 국내에서도 산과 관련해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주팔자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이렇게 정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주작, 새를 낳죠. 새를 놓고 주작이라 그래요. 붉은 주작이라 그러죠. 남쪽에 새를 놓고, 또 한편으로는 별, 은하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하수가 어디에? 이렇게 큰 대양 위에, 바다 위에. 여러분 강릉 경포대는 어떻던가요? 달에도 님의 눈에도 술잔에도 그렇죠. 달이 몇 개씩 보이듯이 은하수가 이렇게 바다에 흩뿌리는 이러한 형상들. 그러니까 정해일주들은 어때요? 인스프레이션 영감이 대단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해일주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신해, 정해, 신사일주들이 많은 그 이유가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작을 낳죠? 새의 주동아리를 낳죠? 그렇죠? 이렇게 새의 주작을 낳지 않습니까?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물속에 갇힌 새, 즉 이 물이 불 속에 갇혀가지고 말은 많은데 다변인데 즉 기승전결이 반듯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때요? 보니까
기해일주가 이렇게 있네요. 기해는 어떤 대지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밭 위에 풀밭에 노는 돼지들이죠. 식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돼지, 이 토는 말이에요, 음토로서 이렇게 큰 바다 위에 흙이 촥 녹아버리는 이수의 진흙의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기해를 놓으면요, 사람들이 위가 나빠져요. 특히 이렇게 2014년처럼 갑오년에 갑목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 더더군다나 위가 나빠지거나, 물론 여명 같은 경우는 관성, 즉 어떤 이성의 운이 발달할 수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위가 나빠서 기해일주는 몸이 쇠약하거나, 또한 그래서 몸이 중원이 나빠지면요, 위가 나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위에서 어떤 그 역류하는 냄새, 이런 것이 쉽게 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국수 해서, 토국수 내가 그렇게 해서 재물을 밑에다 모아놓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동성이 있는 어떤 직업과 관련해서, 또한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착착 몰아가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신해를 보게 되면, 신해는 뭐예요? 내가 생하는, 이런 내가 생하는. 근데 금은 어차피 내가 빛나는 작은 세공이에요. 세공으로서 금이에요. 이 금이 큰 바다를 뭘 생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이 바다에 가라앉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깜깜한 바다가 환하게 빛나는 형상이죠. 그래서 이걸 도세주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세주옥은 도자기의 표면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신해를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이 흰색이 많고, 밤처럼 깎은 얼굴들이 많고, 남녀노소 미남 미녀들이 많은데, 문제는 내가 생할 수 있나요? 작은 금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들이 어때요? 이렇게 바닷속에 갇혀서 무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울분을 토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해일주를 한번 보죠. 개해일주를 보자고. 육식갑제의 마지막이죠, 개해일주는. 여기는 위에는 개수는 담수야, 해수는 탁수고, 담수와 탁수가 만나는 곳은 뭐예요? 물고기가 많이 살잖아. 그러니까 개의 주변은 뭡니까? 사람 관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해일주들은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아우르려고 하는 총무의 어떤 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물과 관련해서 이미 천간의 임자와 같은 어떤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학과 관련해서 대단히 자기 탤런트를,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외국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주팔자 명식을 짜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개해 임자는 전부 다 뭐예요? 물덩어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덩어리를 우리가 천간과 지지가 같은 것을 간여지동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여지동을 놓으면 바깥에서는 온전하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배 타는 거예요. 누구를? 배우자를. 배우자 자리가 별로 좋지 않더라, 우린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분석이 아니라 해수가 천간에 어떤 일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성향, 성격, 자기 업상들이 확연히 틀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천문을 놓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 해수 자체가 우리 새로운 어떤 생을 창출한 절처봉생의 하나의 생식기자, 어떤 잉태의 어떤 기간을 두기 때문에 신체로도 봐서도 말이죠, 이 해수를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아랫도리가, 물론 사주팔자에 따라 틀려요, 아랫도리, 즉 방광이라든가 생식이라든가 자궁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문제가 오기 쉽더라. 그 다음에 흉부라든가요, 그리고 이 물 자체의 물길이 막힌다고 하는 의미에서 혈류와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약점을 노출시키기도 쉬워요. 그래서 중풍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등등에도 좀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수를 놓게 되면은 새로운 곳으로서의 정리를 하고 간다고 하는 의미에서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도 많습니다만, 출산 관련, 그러니까 산부인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병원, 수산, 포모, 비뇨기과, 수처리, 주류업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하여튼 자기 직업 업성을 놓지만, 문제는 해수 자체가 천문, 그렇죠? 자수의 양문에 들어간 첫 입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활인이라든가 종교와 교육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업성을 짜고, 수 자체가 생명을 얘기하니까 생명 바이오 공학 관련해서도
대단히 자기 적성을 짜기가 좋더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아셨겠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